안녕하세요. 권영호TV를 운영하는 권영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DPF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2016년도 9월 22일자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3년이 지난 2019년 10월 달에 채택을 했네요. 그 사이에 이 자동차가 고쳐져서 운행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팔아버렸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조회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됐어요. 3,334명이 조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조회를 했는데 결론은 이 3,000명이 넘는 분들이 모두 다 DPF가 달려있는 디젤 자동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 질문 고충이 뭐였냐면 DPF 장치가 수시로 작동하는 겁니다. 수시로 DPF 클리닝을 한다 이건데 권영호TV를 오셔서 몇 개만 보셨더라면 아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 우선 설명을 하기 이전에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2002년형 산타페 오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년도에 서울에서 차를 가져왔다. 이 자동차에 사제 DPF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평소에는 출력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DPF가 약 30에서 50km 하부에서 틱틱틱 소리 나면서 재생불이 켜지면서 터지는데요. 시동만 걸어놔도 터집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백연보다 어두운 연기가 나오는데요. 거의 10병은 중 7병은 연막탄 수준의 매연이 5분 가까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인터쿨러에 순한 호스를 빼보라 해서 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체감상 처음에 비하여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랬는데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얘기고요. 아마 느낌상 아마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넘게 운행해오면서 DPF용 마그네틱 엔진오일도 바꾸고 여기저기 카센터에서 물어봐도 큰 해답이 없습니다. 참 이럴 때 답답해요. 지금은 노이로제가 걸려서 차 타기가 겁이 납니다. 운행 중에 주위 운전자분들에게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재생 터질 때마다 민폐를 주니 암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차를 바꿀 상황은 안 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도 제가 대구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대구에 막 2,500개 정도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실력이 다 출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동차를 못 고쳐서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 어려운 정비가 아닌데요, 사실은요. 특히 DPF와 관련된 정비는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충으로 알았어요. 결론은 뭡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정비업체에 가서 문의한 이 업체들에서는 DPF 재생 기능이 왜 작동하는지 또는 매연이 왜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이분들 역시 고객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환해주는 그런 정비 또는 제 차는 매연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한번 갈아보지요 라고 하는 식으로 추측에 의한 정비를 일삼는 분들만 만나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3년 전에 뭐라고 썼는가 좀 보실까요? 의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3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내공 없이 질문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DPF라고 하지 않습니까? DPF. 이것이 매연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DPF는요 후처리 장치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DPF 쪽으로 보내는 원인이 있죠. 이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곧 매연이란 말이에요.
매연이 나오는 것을 DPF를 통해서 처리하겠다. 이거는 꿈과 같은 상상인 거고요. 환상인 겁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막대한 돈 들여서 무료로 장착해주고 있는 정책 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만일에 감사원장이라 하면, 또는 감사원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저는 DPF 장착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질책을 할 것이고, 정부에서 이런 돈을 쓰지 않도록, 곧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저는 꾸짖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이 말을 꼬집었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못하고, 곧 매연이 나오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돈 들어가는 것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것인데, 매연 저감 장치가 사회를 또는 대기를 정화시키는 도구인 양 정부의 정책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잘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동차 사용자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라면요, 제가 자동차를 관장하는 정부의 어떤 위치에 있다면 신차에서 달고 있는 DPF를 저는 못 달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후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후처리 장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공기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면 당연히 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연의 생성을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DPF 장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엔진을 개발하는 측에서 매연이 안 나올 엔진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곧 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매연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매연을 DPF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거는 그냥 정부 이반자들의 꿈이고 환상인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은 정부의 정책이니까 믿어보자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DPF가 달려있는 자동차는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저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또는 제 홈페이지 카프로 클럽을 통해서 DPF의 장착 제도는 잘못됐다 라고 항상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드렸던 답변으로 가보겠습니다. 님께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매연 저감 장치에 퇴적되는 매연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매연 때문에 DPF를 재생 기능을 통해서 경유를 분사하는 겁니다. 분사된 경유가 열과 만나서 밖으로 뭘로 나간다? 배견입니다. 배견. 이것이 주변 분들한테 욕먹는 방법이에요. 욕먹는 원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매연이 나가지 않고 곧 매연 저감 장치에 퇴적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연 저감 장치가 막히지 않으면 연막 소독하는 현상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연만 잡으면 필요 없는 경유를 낭비할 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매연 저감 장치를 통해서 낭비되는 연료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곧 여러분의 호주머니 돈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비 비용이 아까운 분들에게서 주유를 위한 비용을 더 많이 빼앗는 것은 곧 그것이 뭐냐? 매연 저감 장치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권한다면 뭘 권해야 됩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의 선택은, 또는 결정은 매연이 나오지 않게 정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뭘 고치냐, 그러죠? 뭘 고치냐, 뭘 가냐, 여러분들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아니에요, 궁금하게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비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비사한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비사가 모르면 다른 정비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정비는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스캐너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정비사라면 추측으로 정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속을 교환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돈을 빼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연을 정비하기 위해서 10만원을 쓰든 50만원을 쓰든 100만원을 쓰든 모두가 다 헛돈인 거죠.
왜? 정비사들이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비사들이 사용하는 엔진 진단기로 쓰이는 스캐너, 그랬어요. 스캐너를 활용하는 분들에게서 차를 맡길 경우에 최소의 비용으로, 그랬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 재생을 통한 연막 소독 효과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소의 비용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이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합니다. 보실까요? 곧 정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스캔에서 보이는 데이터 분석을 할 능력자를 찾는 것이 먼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2년식 산타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는 지금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VGT가 아닙니다. 곧 뭡니까? WGT 방식의 터보 차저입니다. 웨스트게이트 터보 차저입니다. 베리어블 지오메트릭 터보 차저 VGT가 아니고요. 2003년도 2월부터 VGT가 나왔기 때문에 2002년식은 WGT입니다. 결국 터보를 제어하는 방식이 대문형 방식,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터보를 돌려서 흡입 공기량을 보내주는 그런 터보이면서 필요 이상의 공기가 들어왔을 때는 배기관의 유로를 바꿔주는 겁니다. 별도로 다른 루트로 바꿔주는 장치, 그게 WGT라고 합니다. 웨스트게이트 터보 차저 방식입니다. 터보 차저의 기능과 매연과는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서 좀 역사를, 자동차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분한테 드렸던 내용이 뭔가 이랬습니다. 자, RPM, 부스터 압력, 그리고 공기량 센서 값, 또 냉각수 온도, 인젝터 구동 전압, 인젝터의 분사량, 레일 압력, 그리고 엔진 토크 제어량, 또 하나 EGR 밸브 제어량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항목의 원인으로 매연이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부를 했죠. 부디 정비 잘해서 매연으로부터 해병되라. 매연 저감 장치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운전자 죽이는 자동차 메이커 살려주는 장치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RPM이라고 그랬죠. RPM. 자동차는요, 모든 자동차는 기본 RPM이 있습니다. 이렇게 RPM이 있는데 이 기본을 벗어나는 겁니다. 기본을 벗어나면, 얘를 올라가면, 그 기본 이하가 되면 매연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기본 RPM을 넘어가는가, 가령 그 이상으로 가는가 또는 이하로 가는가, 기본을 어긋나는 그 원인이 뭐냐, 이건 정비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RPM이 지금 내 자동차가 나오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예, 맞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됐습니다. 제가 만난 정비사분들한테 카모네일 자동차의 차 이름을 대고, 가령 지금처럼 산타페라고 하고, 이 자동차의 기본 RPM이 얼마요? 라고 물으면요, 대답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지금까지 그분들이 해온 방식은 여러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뭘 바꿔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RPM조차도 내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RPM을 바꾸세요는 안 하잖아요. 시동 걸면 RPM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고,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연료 일단을 바꿔주세요, 인젝터를 바꿔주세요, 뭐 고압펌프가 나쁘다던데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이죠. 냉각수들을 바꿔주세요, 공기량 센서가 혹시 이상했나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차가 현재 매연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비사는 뭐라고 그래요? 인젝터 한번 바꿔볼까요? 연료 필터 한번 바꿔볼까요? 이런 겁니다. 인젝터를 왜 바꾸냐 말이죠. 연료를 왜 바꾸냐고요. 여기 답이 다 나오는데 스캐너를 보면, 결론은 스캐너를 볼 줄 모르는 정비사분들한테 차를 맡겨왔다. 저는 이것을 늘 안타깝게 여깁니다. 기본 RPM도 모르는 정비사. 이제 RPM 아셨죠? 1번입니다. 얘가 RPM. 다음에 부스트 압력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이제 부스트 압력. 스캐너에서는요, BPS입니다. BPS라고 합니다. 그거를 부스트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부스트 압력의 기본 값이 얼마냐? 그렇죠. 기본. 그럼 기본 값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정비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분한테, 사장님 또는 정비기사님, 내 자동차 있잖아요. 예, 이 차에 부스트 압력 기본이 얼마예요?
기준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정비사가 아니구나. 곧 이분은 정비사 옷을 입었을 뿐이지 내 요구에 따라서 부품을 바꿔주는 부품 교환사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기량 값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AFS로 표현합니다. 공기량. 자, 공기량이 나오는데요.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밀리그램 퍼 스트로크입니다.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고요. 그렇다면 위에 거 부스트 압력은요 밀리바로 표현합니다. 밀리바 이렇게 단위를 표시합니다. 이런 단위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비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뭐 이거를 필요한 정비사가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는 저한테 배우시면 커먼네일 자동차든 가솔린 자동차든 기본 RPM이 얼마냐, 기본 센서 값이 얼마냐 다 알려드립니다. 또 기본값을 모른다. 공기량 값도 기본값을 모른다. 자, 냉각수 온도는 시동 걸면 된다.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80도, 90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WTS라고 하는 냉각수 온도 값이 89도씨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상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모두가 다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인젝터 구동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인젝터 구동 전압이 바로 뭐냐면 인젝터를 구동할 때 피크 전압이 얼마냐 이거건데요. 인젝터 INJ로 저는 표기하고요. 기본이 80V입니다. 자동차가 배터리 전압을 보면 14V 내외에 있고요. 13.5V 내외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동차가 커먼네일에서 인젝터를 구동할 때 피크 전압이라는 것이 80V가 나온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전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이제 진단하게 되면 81.0V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가령 79V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81V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령 79V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정비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젝터 구동 전압을 보니까 높아서 또는 낮아서 어떤 이유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젝터 분사량도 그렇습니다. 기준 분사량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뭐 10mlcc를 분사한다 라고 했을 때 15mlcc를 분사하느냐 가령 5mlcc를 분사하느냐 이것을 정비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인젝터 분사량에 따라서 매연이 나온다 안 나온다 결정이 되는 거고요. 레일 압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RPS라고 합니다. 레일 프레셔 센서입니다. 커먼 레일의 압력이 얼마냐 레일 프레셔 센서인데